옛날 6.25 같은 그런 전쟁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200파운드짜리 폭탄은 옛날에 2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많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무기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하고 북한 군부대들을 타격한다 그러면 북한에게도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북한의 전투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 배워온 것도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각종 기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드론은 물론이고 방공 시스템, 전자전, 조기 경보기, 핵 추진 잠수함, 탄도탄들은 거의 완성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게 계속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고 미국과 빅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뭘 개발할지 또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을 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100%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이죠. 현재처럼 이렇게 놔뒀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국방력을 빨리 강화시켜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병력의 50%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력을 어떻게 늘릴 겁니까? 결국은 복무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18개월로 줄여서 해봤지만 안 됩니다. 병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늘리고 부대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늘리면 안 되고 6개월 느는 만큼은 한 달에 저는 400만 원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부들도 수당도 정상화 시켜줘야 되고 군 가산점도 늘리고 또 그 군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 이런 것도 다시 해야 됩니다. 취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좀 더 자유스러운 병영 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개월로 늘려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부담을 안고라도 훈련을 신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격을 안 해서 지금 총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전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이 전차를 끝까지 한번 몰아보고 포도 쏴보고 개량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은 안 하고 그저 기초에 불과한 훈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 가지고 마을에다 떨어뜨리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것 뿐일까요? 이거 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우리가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 현재 지경이 어떤지.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이런 개선 사항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오프셋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지금 온통 전쟁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전을 대비하고 있고 전자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하나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완성하고 나면 우리가 옛날 같은 그런 북한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북한을 대할 겁니다.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거는 김정은이 수시로 군부대를 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김정은은 한 달에 한 번이 뭡니까? 수시로 가서 핵 잠수함 만드는 것도 보고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맨날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등한시하는 일반 보병들 그런 부대들 가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현장 지도를 하고 있고 벌써 정신 상태가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걱정 안 되십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지금 빨리 우리가 정신 차리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무기 현대화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많은 무기 개발이 있을 거예요. 특히 사이버에 관련된 AI, 북한은 AI 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면 옛날 6.25 같은 그런 전쟁은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를 겁박하기 위해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한다든지 또는 북한 내부의 어떤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남한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포들을 쏴가지고 우리 전선에 있는 부대들을 일찌감치 요조를 내고 그 다음에 갱도포병을 이용해서 서울을 공격하고 그리고는 특수작전 부대들을 땅굴이나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침투기로 우리 후방을 교란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배합전, 즉 정규전과 특수작전을 함께하는 그런 전술을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마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를 통한 어떤 인지전 이런 것들을 수행할 겁니다. 인지전이란 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 또 뭐 유튜브나 틱톡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뭐 과신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패배의식을 느끼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 포사격이나 또는 무슨 뭐 침투 부대, 특작 부대를 운영하는 것 플러스해서 이제는 사이버전과 인지전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첫 번째 타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취약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통신입니다. 통신이 돼야 그래도 그 첫 번째 기습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통신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여기저기 나와 있는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통신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이런 기습에 대해서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통신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또 대량 살상 무기, 생물학 무기하고 신경작용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그 사이버전,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입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야죠. 지금 어찌됐건 북한이 우리나라를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킨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뭐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전쟁 없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미래의 관건입니다. 평화조약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힘이 없고 하면 북한이 그걸 놔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은 미군만 없으면 우리를 지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없더라도 우리가 단단한 국가로, 단단한 사회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특히 엄마들 자기 자식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가 있어야 뭐 자식도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그렇게 귀하면 빨리 이민 가세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엄마들. 우리나라는 지금 애국자들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애국자들은 희생을 각오하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공존해서 지내고 전쟁 없이 지내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희생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식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 자식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선 김정은과 그 주변에 있는 그 일당들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평양이 초토화가 돼야 되겠죠. 북한이야 뭐 핵무기로 우리를 초토화시킨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폭탄이 여러 발이 필요했습니다. 500파운드, 1000파운드, 2000파운드 이런 폭탄들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폭탄들이 정밀하게 때리기 때문에 요즘에 200파운드짜리 폭탄은 옛날에 2000파운드 폭탄보다 더 많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폭탄과 그런 위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무기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하고 그다음에 북한 군부대들을 타격한다고 그러면 북한에게도 상당히 끔찍한 일이 될 겁니다. 저는 2000파운드짜리 폭탄의 위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뭐 산에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라크에 가서 근무할 때 미군 포탄이 이라크 시내를 때리는 것들을 봤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걸 보고 가봤는데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맞으면 그 심리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00파운드짜리 폭탄도 무시할 수가 없다. 핵무기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기네들이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 북한이지만 북한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한은 핵무기가 없을 뿐이지 폭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요새 여러 가지로 그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지만 북한도 남한이 옛날 남한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서로 어떻게 잘 지낼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잘 지낸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관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말처럼 정말 변함없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우리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집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가족은 내 손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선 가지셔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는 젊은 사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혼란한 시기에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수당도 좀 올려주고
근무 여건도 개선해주고 좋은 무기도 주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격려의 눈길을 보내줘야지 지금처럼 군을 소위 말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젊은이들에게 맨날 책임만 묻고 야단만 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과연 누가 직업군인을 할까요? 지금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나가는 게 지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군인들은 또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일부 군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을 강하게 해야죠.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